이 영상은 영화 짝패의 홍보물이자 스포일러 리뷰입니다. 영화를 시청 후 리뷰를 감상하실 것을 적극 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비크랭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 시간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류승환 감독님의 2006년도 작품 짝패입니다. 2006년도는 짝패와 타짜 그리고 괴물이 나왔던 해로 한국 영화계가 엄청 풍부했던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세 영화 모두 저는 개인적으로 별 5개 만점을 주고 싶습니다. 괴물은 박스오피스 신기록을 경신하였고, 타짜는 시간이 갈수록 고전 명작 반열에 오르는 반면 짝패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분들이 크게 없어 굉장히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에 저의 리뷰를 통해 짝패가 더욱 널리 사랑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영화는 왕재라는 친구가 살해당하는 것을 계기로 서울에서 형사 생활을 하던 왕재의 어릴 적 친구 태수가 내려오면서 시작합니다. 태수, 왕재, 필호, 동환, 석환 이렇게 5은 어릴 적부터 함께 싸우고 함께 고난을 겪은 중마 고우인데요. 이에 태수와 석환은 왕재를 죽인 이를 찾아 복수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앞불사 어이없게도 왕재를 죽인 것은 친구 필호였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 꼬여버린 실타래를 어떻게 풀게 될까요? 짝패는 관객 친화적인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영화에 너무 많은 인물이 나오면 이름과 인물을 쉽게 매치하지 못하고 그들의 관계도 헷갈리는데요. 짝패만큼은 쉽게 인물 관계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류승환 감독은 중요 인물이 나올 때 관객들이 쉽게 인물을 외우지 못할 것을 대비해 인물들의 관계를 자연스레 대사 안에 넣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장 사장 안 했으면 정말 큰일이었네. 왕재 친척도 없고 이라인년 혼자 이 큰일을 다 치러야 하는데. 왕재는요, 지 여동생 남편은 이전에 내 둘도 없는 친구요. 아이 나 봐줘 아빠. 아무리 못났어도 동안 일만 네 형이여. 이도 부족하다 싶으면 후에 인서트를 통해 이 인물이 누군지 정확히 설명해냅니다. 너 형 어떤 썩을 놈한테 맞았는지 눈탱이가 그냥 밤탱이가 돼갖고 들어왔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죠. 그래도 형인데. 또한 중요 인물의 경우 카메라에 과장된 모습을 통해 즉각 인지할 수 있게 하는데요. 류승환 감독 본인이 맡은 석한의 경우 고속 카메라의 클로즈업이 그리고 석한의 형 동환이란 인물을 잡은 특이한 샷이 그 좋은 예가 되겠죠. 그런데 동환이라는 인물을 알려주기 위해 시작되는 이 장면은 동환을 인지하기 좋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필호의 선배라는 이 인물의 얼굴을 과하리만큼 가까이 클로즈업하여 그의 과한 표정을 관객은 도망치지 못하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그가 짓는 과한 표정과 화면 클로즈업은 이것이 굉장히 자기적인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데요. 마치 연극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필호와 이 선배 청년 회장은 둘이 짝패였죠. 둘이서 짜고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그들의 땅을 뺏으려 하기에 이 둘이 주고받는 말과 청년 회장의 과한 칭찬은 모두 거짓인 겁니다. 이에 이런 괴상한 화면을 통해 그들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과시하듯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에 자연스레 왕재의 죽음과 청년 회장 그리고 필호라는 인물에 어떤 연결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관객들은 자연스레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태수와 술자리를 하는 필호의 모습에서 다시금 나타나는데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갑자기 그 톤이 달라집니다. 자연스레 대화를 하던 필호는 태수가 사건에 대해 묻자 그때 갑자기 화면이 한번 끊기고 이후 필호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화면이 한번 끊기고부터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필호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동네 양아치들이 왕재 술집에서 사건을 일으키기 직전까지 끊김이 없습니다. 필호가 이야기하는 장소와 술집이 운영되었던 과거의 시점까지 이동하는 장면은 아마도 현장에서 연극처럼 동시에 찍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연극적인 요소는 말 그대로 꾸며진 사실을 이야기하는 형식이죠. 필호가 하는 이 끊김 없는 이야기는 사실 필호가 거짓으로 짜놓은 각본인 것입니다. 이에 태수의 질문을 받고 한번 컷이 되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영상은 실은 필호가 거짓을 주저리 내뱉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 필호가 범인이라는 것은 영화가 시작되고 오래지 않아 금방 밝혀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영화 시작부터 필호가 범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영화의 초반은 미스테리를 쫓는 형식으로 짜여져 있지만 영화가 개봉했던 2006년도 당시의 관객들은 이 영화를 미스테리 추정물로 소비하지 못했습니다. 개봉 당시 트레일러 영상에서 이미 필호가 범인인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에 영화를 만들던 류승환 감독의 의도와는 다르게 짝패는 단순 액션 영화로 소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범인 필호는 친구들을 왜 배신했던 걸까요? 그것도 살인이라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서 말이죠. 그건 아마도 필호가 가진 상승 욕망 때문이었을 겁니다. 원래 친구들은 5인조였습니다. 왕재,
태수, 동환, 석한, 그리고 피로 이렇게 다섯이죠. 하지만 영화에 나온 대사마냥 친구들은 피로에게 명령하는 존재였죠. 그거 아니야? 니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나한테만 명령조로 말한 거? 명령조가 아니라 명령이요. 이에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피로는 살인까지 저질러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빈자리는 본적을 서울로 바꾼 그의 성향에 맞게 나 본적 바꾼 지 한참 됐다? 본사에서 내려온 4명으로 대신 채워 새로운 5인조를 결성한 것이지요. 살인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명패를 닦는 피로의 모습에서 그의 절대로 꺾이지 않을 상승 욕망을 엿볼 수 있죠. 하지만 피로에 상승하고자 하는 야심과는 반대로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강, 즉 나락으로 떨어지는 파멸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왕제가 죽자 서울에서 태수가 온송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장례식이 끝나고 그들은 다시 하강하며 파멸의 길로 들어서지요. 그들이 서로 힘을 합쳐 승리하려 할 때는 상승의 이미지로 만납니다. 학창시절 그들이 함께 싸우려 할 때 이들의 모습은 상승의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물론 그들의 패배는 하강하는 이미지를 통해 예견하고 그대로 적중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미래인데요.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이들은 내내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야만 합니다. 피로는 상승하고자 하는 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지하에 위치한 술집에서 서울 직원에게 굴욕을 당하고 그런 피로를 잡으려는 석한과 태수 또한 계단의 아래로 내려와 끝끝내 파멸해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이런 파멸의 이야기와는 별개로 이들의 액션 씬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영화의 제목처럼 단 둘이서 한 패가 되어 절대 다수를 때려 눕히는 설정은 현실 세계와 유리되어 보이는데요. 이 모습은 마치 게임과 같습니다. 2명의 플레이어가 한 팀이 되어 무한 반복되는 악당을 쳐부수는 모습은 한 스테이지 한 스테이지를 넘어가다 최종 보스에 다다르게 되는 게임의 이미지와 일치하죠. 그래서인지 영화는 어찌 보면 개연성이 맞지 않는 이야기와 액션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외려 게임 속 주인공을 응원하는 마음의 그것처럼 주인공들을 심정으로 응원하게 되는데요. 쉬지 않고 움직이는 카메라의 운신 또한 영화의 재미를 배가시키는 느낌입니다. 영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쉬는 시간 없이 숨바삐 움직입니다. 핸드헬드의 강력하고 어지러운 움직임뿐 아니라 서서히 움직이는 패닝이라든지 고속 카메라의 클로즈업이라든지 카메라가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관객이 끊임없이 영화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것은 사건을 대하는 태수와 석환의 심정과 닿아 있습니다. 석환은 더 늦기 전에 움직여 왕재영을 쑤신 놈을 찾으려 하고 태수는 본업을 뒤로 한 채 온성에 남아 범인을 추적하려 합니다. 한시도 쉴 수 없는 그들의 마음과 카메라의 움직임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그런 태수와 석환의 액션은 화려한 발차기도 했다가 목검으로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단도로 사람을 찌르고 베는 모습을 보이며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들을 찍는 카메라의 다양한 움직임처럼 말이죠. 끊임없이 움직여 사건을 해결하고픈 태수와 석한의 의지를 영화는 이렇게 카메라의 다양한 변주와 움직임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가장 큰 미덕 중 하나는 배우의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는 연출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두홍 무술감독은 모두 알다시피 액션에 특화된 배우이기에 감정 연기라든지 대사 처리에 있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배우의 어색할 수 있는 감정 처리를 관객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끔 고심한 연출이 돋보이는데요. 서울에서 급하게 내려온 태수에게 복귀를 종용하는 후배에게 화내는 태수의 모습은 어색하긴 하지만 분할된 화면 덕에 크게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로가 범인인 걸 알게 된 태수가 피로의 동생 미란을 찾아가 울먹일 때 태수의 모습을 짧게 컷을 나눠 태수의 어색한 감정 처리가 덜어지는 효과를 보았죠. 이런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짝패의 단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건 석한의 어릴 적 모습과 현재의 모습에 도무지 메워지지 않는 간극입니다. 도무지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석한 혼자 세월을 독식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요. 약간 장난이고요. 석한뿐 아니라 5인조의 어린 시절을 맡은 배우들은 거의 모두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미화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 하고 캔슬에 좋게 해석을 해보려 합니다. 영화 짝패, 봐도 정말 계속 보게 되는 영화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짝패를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강력히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무비크랭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